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실시간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지금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60일 이평선에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3일 전부터 양봉을 좀 그리면서 자,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가 자, 아직 끝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이어질지 그 부분은 계속해서 중국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지금 GBTC발 매도 압력이 완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도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GBTC 상품이 지금 작년도 이제 JP모건에서 이미 분석을 내놨었는데, 이 GBTC가 이제 ETF로 전환되게 되면 27억 달러 이상 유출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일시적인 하방 흐름이 예상된다는 부분인데, 이 GBTC는 그레이스케일 거래소에서 만든 신탁 펀드 상품이죠.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제 직접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ETF가 출시가 됨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GBTC를 매매했었던 이제 투자자들이 일제히 차익 실현 물량을 꺼내 놓고 있는데 자그마치 14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감소세를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그동안 비트코인의 매도 압박으로 작용을 해 왔었는데, 자, 이것은 결국 갈아타기 수요다라는 것입니다. GBTC 상품은 수수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GBTC를 매도를 하고 ETF 쪽으로 갈아타기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 과정이 일시적인 패닉셀은 자,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매도 자금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코인 시장에 다시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우리 코인 시장에 이제 강력한 훈풍이 불어오게 될 것인데, 세력들의 움직임이 벌써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에서도 벌써 1,3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ETF를 매입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9종에 대한 거래량도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죠. 지금 10종에 대해서는 29억 달러 이상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키리 운용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도 올해 안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200억 달러 이상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필두에 나서서 ETF 출시를 이제 하면서 그 물꼬를 이제 터주었죠. 본물이 터진 겁니다. 이 대세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그리고 자, 솔라나, 자, 리플 코인 등이 순차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자그마치 2에서 3경원입니다. 조단위가 아닌 경단위죠. 이렇게 엄청난 자금들이 계속해서 우리 코인 시장에 유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럽의 움직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유럽의 비트코인 ETP, 자, ETP는 ETF와 ETN 채권의 이제 결합 상품인데, 자, 결국 ETF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ETP 자금이 계속해서 유출량이 이제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넘어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이 오히려 계속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자, SES는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서는 절대 비승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우선 ETF를 신청했던 발행사들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이미 승인이 됐고, 이러한 순조로운 출시는 결국 SEC로 하여금 이더리움 상품을 승인하도록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보입니다. 자, 반면에 SEC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보이면서 내부에 일부 저항이 있다라고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한 소식통에 따르게 되면 이더리움 선물 ETF는 이미 상장이 됐고, 그리고 블랙록의 화려한 전적을 ETF 승인 실적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올 여름에도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죠. 자, 그 근거가 바로 SEC 위원장의 이제 불확실한 입장 때문인데,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를 두고서 계속해서 모호한 입장을 내비추고 있죠. 자, 그런데 반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는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SEC 위원장과 이 CF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그 두 입장이 서로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갠슬러는 앞으로 본인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든 싸움을 계속해서 벌여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지금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지금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화당 주도 규제안이 벌써 이제 통과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해당 법안이 전체 하원으로 회부가 된 상태입니다.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통과가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승인이 되게 되면 이제 이 암호화폐는 상품으로 이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증권의 여부를 우리가 왈가왈부할 그런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SEC의 이런 이제 포괄적인 행보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법안들이, 이런 장치들이 벌써 정치권에서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본다면 우리 코인 시장의 지금 ETF 관련한 이제 그런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히 정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일각에서는 빠르면 5월달, 그리고 늦어도 12월달 안으로는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움직임을 좀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현재 홍콩을 앞세워서 미국과 중국 현물 ETF 경쟁을 벌이고 있죠. 자, 이것이 곧 비트코인의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다라는 것인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죠. 우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자, 홍콩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이 거래를 시작해서 암호화폐 글로벌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ETF가 지금 첫 신청이 있고 나서 10년 만에 승인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최근 일이 아니고 10년 동안 있었던 일이죠. 굉장히 SEC가 정말 오랜 시간을 지금 지연을 시켜 왔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지평에 올라서게 된 것이고, 이 대세 흐름, 이 큰 파도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인 시장의 이제 그런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지금 리플의 CEO죠.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자, 이분이 지금 시기를 정확히 지목을 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외에 다른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링하우스 CEO는 미국 법원이 SEC에게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강요했던 사실을 지목하고 있는데, 자, 미국 법원은 SEC의 법리적 해석을 자의적으로 변덕스럽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된 부분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슬픈 사실은, 자, 안타까운 사실은 여전히 다른 암호화폐들 역시 현물 ETF 출시를 하기 위해서는 SEC의 승인을 통해야 한다는 사실인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에는 게리 갠슬러가 SEC의 위원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게리 갠슬러의 사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퇴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있어 왔던 얘기인데, 자, 이제 곧 가시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리플 관련한 기사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리플 항소심이 이제 빠르면 4월달 그 이후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 자, 이 항소심 때는 게리 갠슬러가 SEC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도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SEC 위원장의 이제 임기가 이제 5년입니다. 5년인데, 자, 위원장의 평균적인 임기는 3년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게리 갠슬러가 취임한 시기가 21년도 4월 달입니다. 그러면 24년도 4월 달이면 3년의 시간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제 불과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때가 되면 사퇴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들을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갠슬러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이죠. 바이든 정부죠. 자, 그런데 이 갠슬러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조폭 같은 폭압적인 행보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투자자들이 곧 민심이죠. 이 민심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고 이 화살이 갠슬러를 향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화살이 바이든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이든은 지금 트럼프와 각축을 벌이면서 올 12월에 재선에 도전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불리한 상황 속에서 갠슬러까지 안 좋은 민심을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 측에서는 갠슬러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끊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갠슬러는 지금 사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인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SC 위원장의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죠. 그래서 올해 이제 공화당에서 집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게리 갠슬러는 사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빠르면 4월달. 자, 그 정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도 여러분께서 꼭 하나 장착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를 꼭 갖고 계셔야 이 방향성에 대한 끈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눌림목권이 나타나는 건 절호의 기회입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시고 자, 그리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시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이다. 절대 이런 기회 놓치시면 안 되신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식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코인들이 굉장히 좋은 ETF 출시 기대감과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감 기술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먹을 수 있는 자리가 그만큼 많이 열려있다는 열려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ETF 출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저점에서 연초 대비해서 고가까지 200% 3배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보다 200배나 지금 시가총액이 더 많은 코인이죠. 자, 200배 정도 더 높은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이 그만큼 더 비트코인의 3배 그 부분을 더 능가하는 최소 5배에서 10배 아니 그 이상도 충분히 상승력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바닥 구간에 있는 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ETF 출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되면은 중간중간에 매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나 이쪽에 저점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수익을 비교적 더 많이 걷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께 매수가, 매도가 비중 사인을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 드릴 것이니까 요 사인에 따라서만 발빠르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 번호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21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주 하나반으로 이제 불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월달에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하고 그리고 5월달에는 ETF 이더리움 ETF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가시화가 좀 본격적으로 될 것이고요. 출시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미국 대선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가외로 게리 갠슬러의 사태까지도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대형 이슈를 통해서 21년의 불장을 더욱더 능가하는 그런 역대급 불장이 도래할 것이고 그 태풍의 눈에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되신다. 아직까지도 바닥입니다. 제대로 된 박스권조차도 좀 돌파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빠르게 가이드를 해 드릴 것이니까 이 사인에 따라서만 발빠르게 따라와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홍보 첨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